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기능 장애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도사님이 보실 때는 이제 동양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낱낱이 파헤쳐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성기능 장애를 신체적, 심리적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복습 겸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성기능 장애를 여러 유형으로 우리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형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원인들을 한번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 것도 있고, 네. 조금 보충 설명해 가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기능 장애가 이제 성욕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적 욕구 자체가 이제 생기지 않거나 있다가도 이제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성기능 장애별로 사실은 다 이제 심리적인 원인, 신체적 원인, 또 부부간의 어떤 갈등, 관계 문제가 이제 다 개입돼 있죠, 그죠? 네. 성욕 장애에 있어서 이제 먼저 심리적 원인을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집안의 어떤 교육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사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해보면요. 네. 특히 이제 종교적인 관념들이 네. 지금도 이제 심심치 않게 상당히 성적인 욕구를 저해하는 네.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네. 60이 된 분인데 처녀 때부터 이제 종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은 뭐 짐승들하고 무슨 삶이 다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분은 좀 더 지고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그 목표 아래 종교에 심취했거든요. 기독교가 이제 조금 성이 안 차니까 이분이 이제 좀 신흥 종교 쪽으로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거의 이제 단절하고 살았는데, 네. 그 욕구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이제 생리 기간 중에는 그나마 이제 몽정으로 이제 해소를 했대요. 여성이? 예, 꿈에 이제 뭐 어떤 성적 판타지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막 오르가즘을 느낀대요. 네. 육체적으로 이제 그걸 억압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이게 표출이 돼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장난식으로 뭐 이렇게 성관계를 좀 몇 번 해본 거 외에는 거의 성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는데, 미혼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미혼이죠. 네, 미혼인데. 예. 네. 그런데 문제가 폐경기 이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심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차원에서 그냥 무시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무시하면은 이제 반드시 폭발하게 되죠. 육체적인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더 확실히 확인하게 됐는데, 폐경기가 되면서 음부가 엄청나게 이제 가려운 거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뻑뻑 긁을 수도 없고 참 부끄럽겠네요. 그러니까 벅벅 막 긁기도 했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상처가 날 정도로. 그게 사이코소마틱 디소더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 그러면 가려움증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만지고 저절로 만지게 가려워서 몸이 원하는 거야. 제발 내 피부 좀 만져줘. 근데 못 네. 만져주니까 가려움이 유발되는. 그러니까 가려워서 긁는 건데 긁는 것이 실은 자기 성기를 만지는 그렇죠.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죠. 원래 성감대가 가려운 느끼는 부위하고 같은 이제 죄책감이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가려움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본인 반응하게 그렇게 오는 그렇죠. 질환이. 성우려를 이제 몸이 스스로 풀어달라는 욕구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증상과 더불어서 이제 우울증, 불안, 초조, 막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밀려오니까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뒤늦게 이제 좀 깨달은 바가 많았던 거죠. 짐승보다 더 낫기 위해서 이제 물질적인 거를 또 성적인 거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걸 무시한 제가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을 오니까 오히려 이제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더라. 그러면서 건강하게 다니는 개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개가 부를 정도다. 개들은 뭐 발전기 때만 그러지 뭐 인간이 더 해요. 잘 모르시네. 그분 뭔가 착각하셨네. 인간은 발전기가 없는데 개는 인간은 수시로 그렇지만 네. 그 자꾸 짐승 비하하면 안 돼요. 저는 볼 때 동물들보다 인간이 훨씬 저급하게 살아요. 지금 사는 모습 보면.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거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깨달음이 왔고 현실적인 삶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네. 환상이나 망상을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면은 환상이나 망상이 되기 쉽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런 깨달음에 이르러 가지고 그 종교적인 미망에 이제 많이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에 이제 몸은 담고 있지만은 이제 마음은 완전히 떠났고 이제 새로운 그 삶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네. 힐링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 물론 힐링도 제가 해드렸지만은 힐링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섹스 파트너를 못 구할 경우 자유행위를 배워서 성적 그 긴장을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분은 바이브레이터를 선물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그리고 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은 꼭 금욕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종교하고 성을 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에 억압돼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또 성적인 것하고 좀 구별해서 인간이 행복할 권리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그 70대의 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직을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의 깨달음은 그 종교가 너무 억압을 했다. 기독교에서 자기도 목사 생활했지만 그런데 부부간의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은 성생활 하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식이 깨이신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뭐 좀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좀 더 깨달은 거는 여성의 월경이 남성의 그 사정 패턴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거를 더 한번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성이 월경하면서 이제 우열된 에너지들을 일종의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네. 사실 남자의 사정 메커니즘하고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증후군을 겪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실 남자가 사정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어요. 뭐 불안하다든가 허무하다든가 신체적으로 피곤하다든가 뭐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여자들이 월경을 겪으면서도 이제 그런 증후군들을 이제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성욕이 남자보다 적은 것이 이 월경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출이 이제 남자보다 극단적으로 적게 되는 걸로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테스테론 뭐 이거는 성욕 호르몬이 적어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꼭 저는 거기는 반대인데요. 예. 월경을 하기 때문에 성욕이 적은 게 아니라 예. 여성은 한번 자기가 성욕이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애를 담고 있는 10개월, 예. 키우는 1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성욕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피임이라는 것이 1950년도 그 2차 세계대전 그때쯤부터 해왔고 피임약이나 뭐 이런 피임 도구가 그 개발이 됐지만 우리가 1960년대 전에는 애들 보통 6명에서 10명 낳았거든요. 예. 피임약이나 루프가 생기면서 요즘 애들 한두 명 낳아요. 그러니까 예. 피임이 생겨서 그렇지 그 전에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인류 역사상은 예. 여자가 성욕을 많이 느끼면 그게 바로 출산하고 육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욕이 좀 줄었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욕을 느껴갖고 아무 남자고 해버리면 바로 책임져야 돼서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기 때문에 성욕이 적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아니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남자들 사정하면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성욕구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월경향이라는 거는 어린애를 키우기 위한 고영양 물질이거든요. 생명 창조하기 위한 준비된 물질인데 이것이 배출됨으로써 에너지가 많이 배출되면서 욕구들이 많이 조절되는 측면이 근데 반드시 그거는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 딴지를 걸자면 네.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성은 성욕이 높아져요. 그리고 배란기 때는 엄청나게 성욕이 생리 높아져요. 직전이나 생리 전이나 생리 후, 특히 생리 후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막 성욕이 평상시보다 높다고 섹스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리 생겨요. 그렇지 전이나 않아요? 중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배란기 때 가장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벼랑기 때 가장 그리고 많이 이제 느끼고. 피임을 걱정하는 사람은 생리 전이나 생리 후에 생리 중에 성욕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남성 사정하고 비슷하진 않다고 봐요. 그냥 뭔가 이제 배출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생리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아니고 이분이 며칠씩을 네. 그 고통을 겪는 거니까. 생리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견디고 잘 넘겼대요. 그렇게 이제 뭐 판타지로 발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고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돼서 지나면 생리를 안 하니까 더 그렇죠. 그랬다. 그 에너지들이 더 이제 우려를 내는 바람에 그런 가려움이라든가 욕구들이 강하게 이제 표출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이제 거죠. 부인과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그거를 이제 해석하냐면 갱년기 전까지는 굉장히 임신에 대해서 강박관념 내지는 임신에 대한 노이로즈를 갖고 있던 여성이 피임에 대해서 네. 갱년기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임신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애니타임 해도 임신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임신에 꼭 낙태를 했거나 임신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했던 여성들은 임신이 잘 되는 여성들은 굉장한 노이로즈가 있어요. 피임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로 나한테 오는 여성 중에 피임을 섹스리스로 피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섹스를 안 하면서 자기는 피임 때문에 그냥 섹스 안 그렇죠.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랬다가 갱년기가 되면 그런 불안, 예. 임신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성욕이 증가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네.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해볼 문제고,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이분을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제가 도움을 조금 네. 드렸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이분이 사실 저한테 이제 교육도 받았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성을 즐기는 방법, 또 호흡으로 이제 그 성 에너지를 가슴이나 정신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제 그 나이에 이제 막상 어떤 성적인 자극을 한다거나 또 성적인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가 선뜻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후에 제가 한 번 더 오라고 그래가지고 힐링을 한번 해드렸어요. 힐링을. 장기 힐링을 제가 한번 하면서 이제 몸을 이제 릴렉스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많이 강조하는 그 방법으로 발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부드럽게 터치하는 식으로 마사지를 해드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움직였죠. 귀도 좀 제가 사실 좀 좁고 그래서 몸의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저절로 이제 몸의 어떤 그 우리는 자율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 반응이 일어나면서 몸이 저절로 이제 오르가즘 느낄 때처럼 그런 어떤 파동이라든가 움직임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제 이분이 약간 성적인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느낌이 이렇게 아름답고 좀 성스러운 느낌일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골반의 에너지가 이제 몸으로 흐르면서 그것이 정신이나 어떤 가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느낌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그런 이후에야 이 사람이 성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거의 완전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적인 자극이 반드시 추하거나 죄스러운 것이 아니고 성적인 자체도 이렇게 아름답고 진짜 거룩한 체험일 수가 있구나.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하겠다. 네. 성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를 부드럽게 해서 네. 성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서 이런 욕구를 파트너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사귀어서까지는 지금 할 용기는 안 나지만 파트너를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 스스로 이렇게 그래야 네. 제대로 이게 좀 되지.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 성의 억압은 사람들을 약간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고 만약에 진짜 만족스러운 섹스는 인류를 더 평화롭게 만들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성적 만족이 이루어지면 전쟁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왜냐면 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렇죠. 특히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성적 만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불만스럽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게 폭력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호전적인 남자들은 네. 내가 보기에는 성적 만족이 없는 남자들이 더 호전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차피 테스테로테론은 있는데 분출이 막 되잖아요, 남성들은.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 옛날 같으면은 뭐 진짜 전쟁해가지고 약탈하고, 약탈한 전쟁한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도 물건도 있지만, 그 다음에 네가 저 고지를 점령하고 저 마을에 있는 여자들을 마음껏 유린해라. 이 항목이 반드시 있었어요. 모든 그렇대요. 전쟁에는. 옛날 전쟁에 그거 없었던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여자 갖고 만족이 안 되는데 맨날 그건데 저쪽에 새로운 이방인의 여자를 취하는 그 기쁨. 남성들은 또 씨를 뿌려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테스토스테론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그걸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억압받는 거 직장에 아까도 미생 뭐 말씀하셨지만 네. 억압 안 되면 이제 그 공격적인 욕망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푸느냐. 그 이제 뭐 2차, 3차 가서 가지고 접대부 여성분한테 풀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심각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의 60에서 70% 그게 경험을 이제 사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맞아요. 성이죠. 그러니까요. 네. 돈 주고 그게 내가 전쟁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만족스러운 섹스를 가르치는 것이 네. 결국 인류를 평화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맞습니다.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성을 그냥 자유롭게 허용하고 하는 거를 얘기한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네. 진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성을 그렇게 만족스럽고 진짜 성스럽게 느끼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성생활이 많이 돼야 인류가 정말 평화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팟캐스트 듣고 슬로우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금방금방 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죠. 예. 후기에. 특히 정말 여성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여성은 폭력적으로 하면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소프트 앤 슬로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럼 성욕장애에서 심리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박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임신에 대한 불안도 이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또 상담한 사례 중에 하나는 원래 성욕을 상당히 그 잘 누린 여자였는데 이분은 뭐 성생활 시작할 때부터 오르가즘을 잘 느꼈대요. 5번이고 10번이고 그냥 뭐 환상적으로 이제 많이 잘 느꼈는데 이 피임기구를 빼면서부터 원래 이제 피부에 이식한 걸 했었는데 그걸 빼면서부터 성생활 하는데 갑자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임신에 대한 불안이 맞아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시킨 겁니다. 임신하게 되면 그 죄책감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애를 원치 않으면 그 죄책감, 임신하게 되면 그 책임감이 엄청나게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은 괜찮아 하지만 그 책임은 여자가 다 떠맡게 되잖아요. 모르죠. 남성들. 그래서 남성들이 그 피임을 무시하면 여성하고 진짜로 만족스러운 섹스하기가 어려워요. 가임기에. 그렇죠. 성병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원인이 되고 그렇죠. 신체적 원인은 지난 시간에 다 박 원장께서 얘기했듯이 과로한 이제 스트레스 네. 이런 걸 말미암은 구강신경 항진 때문에 네. 많이 문제가 되죠. 부부간의 갈등 네. 이게 이제 항상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성분이든 간에. 그렇죠. 예. 성을 빈도 이런 건 상당히 싸움이 많죠. 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원하는데 네. 여자들은 뭐 많이 응해주지 않는다든가. 네. 그 남성들이 여성들 다 억압시켜 놔놓고 이제 와서 왜 많이 안 해줘? 이게 근데 이제 이유 배반적인 실은 거거든요. 부부간의 갈등 중에 제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저희가 결혼할 때는 남자하고 여자가 섹스가 맞아서 결혼하거나 예. 아니면 그 사람의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그 여자가 커버해주거나 뭐 경제적인 이유 이렇게 결혼하는데 문제는 결혼하면 시댁과 친정이 항상 끼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부인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친정 식구를 무시하거나 친정 행사에 안 가거나 뭐 친정 뭐
식구 못 오게 하거나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럼 여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쟤는 나를 애기 낳는 도구, 섹스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 식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고 지가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옛날 말에 여자를 부인을 사랑하면 처갓집 그 말투에도 가서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마찬가지 또한 여자가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시댁 식구라든가 뭐 못 사는 시댁 식구든 뭐 못난 뭐 시댁 식구든 간에 그 행사 때라든가 이런 걸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벌어온 월급은 좋고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는 좋으면서 시댁 식구한테 너무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못 살거나 이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정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욕구에 의해서 섹스는 할 수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자기가 자라온 과거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랑 한 30년 살았던 식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갈등 중에 엄청나게 큰 부위가요. 친정하고 시댁 식구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거나 부인을 사랑하면 시댁 식구한테 잘하고 친정 식구한테 잘하면 부인은 만을 사랑하거나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100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갈등 굉장히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말로 자존심 상하니까 말로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은 불화들이 문제가 이런 부부 갈등 중에 시댁 친정 식구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것이 엄청나게 그 마음에 쌓아둔 그 오래된 그 불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해결하시고 부인이 이쁘면 먼저 부인을 낳아준 친정 엄마한테 가서 생일 챙겨주고 감사하다고 하고 뭐 부인 식구들 행사에 가고 뭐 이렇게 재롱도 좀 피우고 하고 마찬가지로 부인도 남편이 이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 꼭 챙기고 그 행사 있을 때 가서 입 나와 있지 말고 예를 들어 구정이나 추석 때 갖고 일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막 불편하게 하고 왔고 막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그 하루는 자기가 진짜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갖고 나가서 봉사도 하는데 자기 남편을 낳아주신 그렇게 고마우신 분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해주고 제사 한번 지내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잘해주고 오시는 게 결국 남편한테 정말 사랑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갈등 중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시댁 친정 갈등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성교 시기도 문제가 의외로 많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새벽에 많이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죠? 그렇죠. 여자들은 이제 좀 밤에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이것도 원인이세요. 예, 이게 안 맞아가지고 또 많이 또 실은 성욕 장애가 일어나고. 남자들은 이제 새벽에 하는 것은 아침 발기가 되니까 예. 발기 된 김에 이제 뭐 떡볶이 매주 사준다. 발기 된 김에 이제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자들은 자기 생각은 입냄새도 나지 애부도 없지 그냥 삽입하고 이렇게 피스톤을 그리고 나고 자고 있는데. 자고 있고 잠도 안 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약간 강간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섹스는 아니에요. 그냥 남자 사정을 그냥 받아주는 섹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이랬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한 번은 밤에 우리 성찬 먹듯이 그러니까 저녁 만찬 먹듯이 한번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분 테이크예요. 계속 자기 주장대로만 가버리면. 그렇죠. 조율을 좀 해야죠, 그죠? 네, 조율을 하면 아 이게 내가 대우받고 있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부유스 당하고 있거나 활용당하고 있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게 그 직장 상사나 동료 배려해 주듯이 자기 부인의 감정도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도가 가장 맞는 것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죠. 남편 외도해 버리면은 여자들은 그 성생활 할 맛이 싹 달아나는가 봐요, 그죠? 맞아요. 예. 그 페이스, 그 신뢰에 대해서 금이 싹 가버려요. 예. 이 신뢰에 금이 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리가 완전히 파삭 깨지는 거는 이혼이라고 하면 유리가 파삭 깨지지 않고 이게 금이 갔을 경우 그 점만큼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이 한 개 가고 두 개 가고 세 개 가고 그러면 그 골이 깊어지면 절대 그게 신뢰가 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섹스는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섹스도 하기도 싫어지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싫어지긴 한데 이제 뭐 어쨌든 남편이 생활비 벌어오고 그러니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전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밥을 해주고 싶고 뭐 늦게까지 남편이 올 때까지 걱정하고 이러고 이것이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달아나 버리니까 해주기는 해줘도 이제 또 몸이 제대로 반응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남편이나 부인의 외도는 서로 참고 자식을 위해서 참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는 살 수 있는데 참고 견딜 뿐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외도율이 높은 거 아시죠? 그럴 거예요. 예. 몇 퍼센트예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좀 자유롭게 많이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 자기 파트너한테 충실한 편인데 우리나라 뭐 외도 경험이 있다. 그 외도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그 직업 여성들을 네. 이제 포함하느냐 마느냐 네. 이것도 좀 많이 중요한데 포함해야죠. 예 포함해야죠. 그것도 외도죠. 당연하죠. 예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근데 요즘에 뭐 여성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 맞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참 아무튼 이런 관계들을 네. 잘 좀 해결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남자 내 여자하고 아름다운 섹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외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전번에 말한 대로 수유증, 네.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이 자기가 성욕이 절대 없다고 네. 남편이 배기 싫다고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이면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면 그렇게 그렇죠. 예, 방치해 놓았을 경우 남자는 이제 어쨌든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러면서 섹스리스까지 또 발전하는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럴 경우 실은 남편을 외도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참 이혼의 사유가 되긴 하지만 그게 부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남성들도 참 답답해 하긴 해요. 예, 예. 이게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사실은 일처일부제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긴 네, 하죠.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거 건들기는 어렵지만 인문학적으로 봤을 땐 일처일부제가 이런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뭐 진짜 여성이 그런 시간인데 여성은 지금 섹스할 수 없는데 남성들은 원하고 또는 여성이 원할 때 남성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회 제도적으로는 일처일부제라고 규정을 묶어놨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추구는 절대로 평생 한 사람의 섹스 파트너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맹세하라 그러면 진짜 그거를 지키는 사람도 드물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불륜이다 외도다 얘기하지만 인간의 욕망상으로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도덕적인 룰과 윤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그것이 또 일처일부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남자들은 다 일부 다처 많이 해왔고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일처다부였었고 뭐 앞으로 문명이 지향할 문화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처다부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미국에 이제 한 6천 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도 있어요.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이런 부분도 어떤 게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섣부르고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섹스리스이거나 성적으로 불만족한 사람들이 되게 외도를 하지 부부가 정말 그 인권처럼 잘 사는데 외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플 때 네. 실은 음식을 이렇게 훔쳐 먹게 되지 배가 부른데 또 다른 사람 음식까지 훔쳐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사람을 정말 배가 고프게 뭐 성적으로 굉장히 그런 상태로 만들어 것도 원인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풀고 섹스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갈등은 풀지도 않은 채 섹스만을 하려고 하니까 파트너가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그렇죠.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바깥에서 이제 외도 형태로 해결하는 게 빠르니까 해결하는데 실은 그런 오래된 아까 말한 대로 시대 친정 문제라든가 뭐 계속 그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본인 위주 섹스를 하거나 그러면 여자가 50살쯤 되면 섹스를 거부하게 되거든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놨고 혹시 이혼을 하든 이혼을 당해도 그 남자 없이도 내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섹스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 50대 된 남자들이 부인하고 섹스가 안 되니까 외도를 하거나 그러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 대한 미움의 골이 깊은 여성은 남편은 외도에도 별로 이렇게 천상 가정 버릴 거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실은 많아요. 예. 왜냐하면 남편이 미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미운 것이 한 20년 30년 살면서 그 누적되어 온 갈등인데 그 갈등 중에 남편 위주 섹스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여자를 하나도 여자 그 예. 오르가즘 느끼는 걸 배려하지 않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고 친정을 무시하고 이런 것 태도가 실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예. 쌍방인 것 같아요.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이 만약에 여성을 위한 충분한 섹스를 잘해줘. 그럼 진짜 아침밥상 달라지는 거 시댁한테 잘할 수 있는데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지 위주로 막 하고 그렇다면 뭐 경제적으로 뭔가 풍요롭게 해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남자를 내가 선택은 했지만 뭔가가 이제 불만들이 자꾸 쌓이니까 그렇죠. 참 부부 사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니마란 영화 보셨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네. 참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저런 사랑 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둘이 막 장난치고 어린아이처럼 낙엽 쓸다 막 뿌리고 물장난 90세 할아버지와 눈싸움하고 예. 물장구 치고 물 뿌리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부부간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계산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는 그 할아버지가 거기 키포인트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14살 때 시집 왔는데 17살 때까지 지켜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만지기만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만지는 게 습관되고 아직도 이쁘다고 계속 그 강아지 만져주듯이 만져주잖아요. 이거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만져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할머니 스킨십. 할아버지의 엄청난 키포인트예요. 맞아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지켜주는 네, 그죠? 잘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어떤 여자도 그 남자한테 목숨 걸거든요. 박 원장님 그런 할아버지 만나면 목숨 거실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예뻐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래요. 아무튼 부부는 좀 서로 좀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좀 예뻐해 서로 줍시다, 진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성교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교통증은 이제 질경련과 골반통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질경련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 원인이 있고요. 역시 이제 섹스를 제약시하고 혐오하는 그런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성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겠죠, 그죠? 네. 첫 경험에 대한 상당히 아플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불안 공포가 질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죠. 질경련은 보통 이제 완전 질이 경직이 돼서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네. 삽입한 상태에서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 나눠지죠. 네. 이런 사례들은 우리 간혹 얘기 듣잖아요. 저는 직접 몇 명 봤어요. 그 지경련 해가지고 안 빠져서 병원에 왔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질경련 때문에 섹스를 한 번도 못한 사람. 아유, 그래요.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섹스 한 번도 못한 사람. 아이고. 이런 사람들 봤어요. 아이고, 그건 참 안타깝네요. 다 고학력이에요. 원인을 뭘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둘 다 의사 부부였는데 예.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강박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고요. 다음 여성은 새 여성이구나. 그거죠. 성이 두려우니까 네. 자꾸 이게 몸이 경직되는 거죠. 두 번째 여성은 신혼여행 가고 섹스를 했는데 할 때마다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혈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경련이 생겼고 세 번째 부부는 남편은 치과 의사고 부인은 그냥 부잣집 딸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예. 고학력자들이 많네요. 저학력자는 실은 저한테 안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고 예. 고학력자들이 저한테 찾아왔죠. 예. 어쨌든 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무서움인데 예. 어쨌든 2명은 제가 치료해서 보냈고 1명은 본인이 치료를 커버해서 못했어요. 저도 이런 사례를 몇 번 만났는데 네. 대부분 성에 대한 불안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공포심, 네. 통증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맞아요. 네. 성은 섹스는 더럽고 무섭고 아플 거야. 그래서 그 아프지 않다는 거를 예. 그게 이제 탈감작요법인데 예. 아프지 않다는 걸 서서히 보여주면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하나 넣고 2개 넣고 그다음 페니스 하나 넣고 그러니까 조금 넣었고 넣기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살짝만 피스톤 운동했다가 그렇게 서서히 그렇죠. 그 강도를 높여가면 그다음에 섹스가 아프지 않은 게 되면 좋아지죠. 몸을 많이 준비시키고 그죠? 네. 성관계를 섣불리 시도하는 것보다는 애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몇 번 한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그다음에 접근하는 이제 방법이 섹스가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왔을 때는 진찰을 하면서 초음파 보자고 해서 그 초음파 프로브가 남자 페니스보다는 약간 가늘잖아요. 예. 그 난소랑 자궁 보겠다고 어떻게
아프면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서서히 넣어봐요. 근데 안 아프다고 하면 이 정도 느낌이라고 페니스가 들어가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고 남편한테 처음에 손가락 하나만 넣고 그다음에 견디면 그다음에 2개 넣고 그다음에 이제 페니스를 넣고 절대 피스톤 운동이나 그 사정하지 말고 조금만 넣어서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조금 피스톤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괜찮아지면 피스톤 운동 해라 이렇게 천천히 강도를 높여서 해봐라 그랬고 그 단계에서 안 되면 다시 처음 단계로 가서 올라가서 그렇게 해갖고 점점 되면 가라고 했는데 다, 그래서 치료가 네, 다 성공했어요. 2커플이 됐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이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원인은 주로 골반통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질협소증이라든가 또 염증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죠? 염증, 요도나 질내, 골반, 방광, 뭐 자궁 이런 쪽 염증. 그 다음에 이제 폐경기 이후에 지렉이나 성호르몬이 이제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근육이라든가 질벽이 상당히 얇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입할 때 상당히 이제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남성 파트너의 문제가 반드시 또 개입이 돼 있죠. 네. 가장 많은 게 내가 보기에는 연주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연주법. 예. 무대뽀로 그냥 강하고 빠르게 하는 식의 연주법이 가장 이제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거고 특히 이제 깊이 사유할 때 그 자궁을 치는 식의 사유법. 네. 그거는 엄청난 그 아랫배까지 막 통증을 유발시키죠. 맞아요. 그죠? 네. 차라리 치지 말고 네.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부비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부벼야 돼요. 마찰로. 그러니까 부벼야지 뭐 이렇게 망치로 치듯이 이렇게 치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부비세요. 예, 살살 접촉하거나 네. 압박을 지그시 가하거나 그죠? 예. 그런 식의 연주를 하면은 70% 정도 이상의 여성이 바로 자궁 오르가즘을 사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명기인데 그 좋은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사실. 네. 예, 한 60, 70%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은 이미 명기입니다. 근데 연주가 잘못돼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속구막의 불일치가 이제 있는데 저는 기운의 불일치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성기관이 너무 작고 너무 커서 통증을 일으킬 정도로 맞지 않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남자가 해바라기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해바라기 했는데 그 컵 접시 있죠. 네. 컵 받침. 네. 컵 받침만큼 해갖고. 아이고 해바라기를 그렇게 해바라기. 크게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그거는 근데 그 여성이 네. 나한테 이쁜 입술 하러 왔는데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않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들어간다고 애기도 나오는데 왜 안 들어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남편 사이즈가 얼마나 된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해바라기를 했는데 이 컵 접시에 받침 네. 요만큼 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근데 나중에 결국 그분 2달 있다 섹스 결국 했어요. 안 트고도. 참나. 그래서 몰라요. 아니 이리적으로 그렇게 키우면 문제가 되죠. 너무 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큰데도 하더라고요 또. 네. 애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흥분하면 여성이 그러니까 삽입만 되면 흥분하면 질은 넓어지긴 하거든요. 좋았답니까? 그렇게 커서? 근데 워낙 오랫동안 그 남편하고 해왔는데 남편 이쁜 입술 하고 오라 그랬다고 시켰대요. 아니, 그렇게 줄이고 큰데도. 오라고요? 그러니까 이쁜 입술을 하고 왔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이쁜 입술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줘. 너무 그것도 과대망상인 것 같아. 근데도 하여간 커야 된다는 그런데도 나중에 성공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 여성 푹 맞았어요. 네. 좋아서 하는 것 같지 않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랬던 것 좀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상하게 남성 중에 여성의 성기가 작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기 성기 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남성도 있긴 있어요. 병적으로 지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약간은 지향하는데 병적으로 너무 그래서 1년 만에 이쁜 술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쫓겨줬는데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또 하러 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운이 맞지 않아서 진짜 뭐 출혈을 일으킨다든가 싫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저는 상담해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들 혹시 있어요, 우리 마담 노조님은? 뭐 기운이 안 맞아서. 기운까지는 잘 몰라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마다 이렇게 서로 끌리고 좋은 사람인 반면에 그거는 몰라도 이제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런 사람이 있대요. 섹스를 하면 예, 기운이 나고 막 행복하고 온 몸의 세포가 막그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섹스만 하면 비글비글비글하고 온 몸에 힘을 못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섹스를 하면서 둘 다 기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만 계속 기가 살고 한쪽은 기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기를 다 이렇게 쏙 빨아먹고 한쪽 기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둘 다 기가 같이 좋아졌고 둘 다 막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아시는 경우가 상당히 분이 많습니다. 동양학의 대가신데 네. 한학자 집안의 굉장히 대가신데 이분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 보고 하는 게 그 사주상으로 일주에 의해서 그 기운이 서로 상승하는 사람이 있고 기운이 쇠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섹스가 잘 맞아서 기운이 상승했을 때 사업적으로도 이 사람이 번창하는 운을 가진 여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갑부들은 그런 여자를 사주를 잡아가지고 그런 여자 찾아서 그 여자와 섹스를 한답니다. 한 달, 3개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의 운이 크게 일어난다는 예,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실은 그분이 또 그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실은 왕들도 결혼할 때 실은 그렇죠. 그런 사주 봐갖고 왕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사주가 가장 좋은 사람하고. 그 실제로 어떤 사람하고는 하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섹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섹스하면 진짜 기가 다 빨리겠지.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우리 상담실장 말은 이야기를 하면 진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예, 그렇죠. 지나치게 호전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기운이 빠졌고 초콜릿 한 2통 먹지 않으면 기운이 맞아요. 안 산대요.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맞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의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